다들 그 파텔로페몰랄 신드롬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타미쌤이 제일 많이 알 거고, 이런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식을 잘 못해서 그렇지 무릎 전방 통증 증후군 중에 하나고, 이게 이제 인시던스가 보면은 어떤 논문에서 뭐 40%까지도 이야기하는데, 무릎 전방 통증에서는 거의 40% 정도 이야기하는 논문도 있고, 어찌됐건 간에 제너럴하게 봤을 때는 20%, 그 다음에 청소년들한테는 28%, 그 다음에 뭐 달리는 러너들한테는 대략 뭐 5에서 14% 정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이 파텔로 페모랄 신드롬이 되게 많이 유병률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나토미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파텔라는 외측에는 라테랄 레티나쿨럼하고 바스투스 라테랄리스, 그 다음에 IT 밴드가 있고, 미디알에는 똑같이 있고 바스투스 미디알리스, 대퇴사두근이죠. 대퇴사두근 중에서 VM 머슬이 붙어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측에 이런 안정성이 부족하면은 결국은 이제 파텔라가 바깥으로 빠지는 말 트래킹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전방 그 파텔라의 아티큘러 서페이스가 딸기 시작해서 콘트로 말라시아, 그래서 연골 연화증, 그 다음에 무릎에 파텔라 주변으로 뭐 염증, 인플라메이션도 생길 수가 있고, 결국은 이제 연골, 이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초자 연골이 딸기 시작하면은 이건 재생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반적인 병 패솔로지가 시작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이제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파텔로페몰랄의 그 데피니션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다시 우리가 말로 정리를 한다면은 페모랄 콘다일과 그 다음에 파텔라 언더 서페이스 사이에서 아티큘레이션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미디알, 바스투스 메디알리스가 펑션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렇게 페인과 그 다음에 아티큘라의 서페이스의 데미지를, 인저리를 받을 수 있다. 이거를 통칭해서 우리가 PFPS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의사들이 막 이제 생각을 한 거지. 바스투스 미디알리스라는 머슬 아나토미를 해부를 했더니만 이게 머슬 파이버의 결이 다르다는 걸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바스투스 미디알리스를 롱지튜디널, 그 다음에 바스투스 미디알리스를 오블리크,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정의를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논문이 이제 의문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게 2008년 논문인데 뭐 이렇게 이제 아직은 뭐 insufficiency good quality evidence, 아직은 불충분하다, 뭐 VML과 VMO로 나누는 것이 아직은 불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분분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3년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바스투스 미디알리스의 그 오블리쿠스라는 그 근육에 아트로피가 있는 사람들이 그 PFPS 환자들의 중에서 많았다. 하나의 이제 팩터라는 것들이 아트로피가 있는 경우가 결국은 내측에서 잡아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PFPS랑 연관이 있구나라는 이론으로, 이건 가설에서 이제 이론으로 서서히 정립되는 시기가 2008년에서 2013년 요 넘어가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운동도 하고 PFPS에서 어떤 운동이 좋은지 의사들도 많이 연구를 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오픈이나 클로즈드 카이네틱 체인을 EMG를 통해서 했더니만 실제로는 내추럴 오픈 태스크나 이제 CKC 운동했을 때 뭐 VMO 액티비티에서는 뭐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VMO 운동, 오늘 할 게 이제 주제가 VMO 운동일 텐데, VMO 운동과 그냥 제너럴하게 우리가 뭐 스쿼트나 이런 것처럼 이제 제너럴한 쿼드리셉스 스트렝스닝 운동을 했더니만 VMO를 타겟팅하는 운동이랑 그냥 제너럴하게 뭐 대퇴사두근에 대한 운동에 대해서도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또 운동을 시켰을 때 EMG 상에서도 이게 바스투스 미디알리스가 VMO가 실제로 액티베이션이 프레퍼런스하게 되느냐에 대해서도 뭐 일단 결론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게 나왔어요. VMO 액티비티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먼저 뭘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느냐, 제너럴한 그런 운동들 디테일하게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제너럴하게 그 벌크한 쿼드 리셉스나 그 다음에 햄스트링 근육들, 큰 근육들 위주로 운동을 결국은 하는 게 처음에 EMG 차이가 좀 난다는 보고도 있었지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현재의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 바스투스 아까 이야기했는 바스투스 미디알리스는 이런 식으로 롱지튜디널한 머슬 파이버와 그 다음에 오블리크, 이 오블리크 머슬 파이버가 실제로 바스투스 미디알리스로 한 덩어리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지금은 현재 두 개를 나눠서 컨셉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진 자체가 두 개가 다르다라는 것이 일단 메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VMO의 오리진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어덕터 매그너스 텐던에서 퓨빅 포인트랑 그 다음에 우리 그 피먼 뒤쪽에 리니아 아스페라 미디얼 립과 슈프라콘딜라 라인에서 미디얼 부위에서 오리진 해서 이거는 파텔라 미디얼 보도랑 니 조인트 캡슐의 미디얼 보도 쪽으로 붙어 있는 성질이 완전 다른 그런 근육 파이버구나 라는 것들이 현재의 가장 가설에서 현재는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쿼트를 시키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나, 요즘에 좀 찾아봤더니 뭐 스쿼트 했을 때 60도에서 90도 우리가 니 프랙션을 했을 때 이거 자체가 부하 자체가 많이 걸리더라, 그 파텔라 페모랄 조인트에 컴프레션이 제일 많이 걸리더라 라고 해서 60도에서 90도 사이에 우리가 스쿼트 하는 것들은 좀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논문이고, 결국은 이제 이게 PFPS가 방치가 되면은 파텔라 말 트래킹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젊은 그 청소년기에 있는 여성들한테는 안테리얼 니페인에서 가장 흔한 게 PFPS가 진행해서 파텔라 말 트래킹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도 이제 맥코넬 테이핑을 통해서 뭐 최근에 나오는 20년 논문인데 테이핑을 해서 뭐 이렇게 VMO를 스트렝스닝 하는 것이 뭐 일단은 도움이 된다라는 논문들이 있지만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게 우리가 테이핑을 지금 현재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이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너럴하게 운동하는 것과 이게 VMO 이런 운동들을 우리가 타겟을 해서 하는 것과 결론적으로는 길게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이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뭐 VMO가 너무 약한 사람들을 EMG를 해서 체크를 하는 것이 해서 그걸 통해서 이런 밴딩이나 다른 운동을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건 이니셜에 할 수 있는 운동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면은 VMO 엑서사이즈에서 넘어가서 제너럴한 엑서사이즈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곧 이거 이야기할 건데 볼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월스커트를 통해서 미디얼 어덕션을 시킨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밴드, 이거 말고도 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VMO 엑서사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게 의사들이 왜 PFPS가 생기느냐를 봤을 때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계속 왜 쉽게 말해서 파텔라가 왜 바깥으로 빠지기 시작하느냐를 봤고, 그러니까 파텔라의 아티큘러 사이드의 바깥면만 계속 코누로말라시아 그 칼틸리지가 딸른구나를 봤고, 그렇다면 어떤 근육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가설을 세웠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거든요. 이게 해부학을 했더니만 파이버가 결 방향이 달라서 VMO라는 것이 따로 존재를 하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그 VMO라는 것만 타겟팅을 해서 뭐 밴드나 다른 이제 운동들을 하자라고 불과 한 5년, 6년 전에는 한창 이제 VMO 운동들이 많이 유행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이니셜에는 VMO 운동을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 타겟팅하는 것은 이니셜에 할 수 있다. 지금 나중에는 제너럴한 운동들로 큰 근육 운동들로 하면은 어차피 EMG 파이어링이 EMG에서 큰 의미가 없이 다 비슷하게 수렴된다라고 현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운동 당연히 스쿼트인데, 스쿼트는 60도에서 90도 그런 각도는 어떻게 보면은 파텔라의 압력을 너무 많이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아까 이야기했는 이
이게 아마 거의 시작이었을 거예요. 파이버의 결이 다르구나라는 걸 이제 의사들이 이제 생각하면서 이 컨셉이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에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파텔로피모랄 페인 신드롬 PFPS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PFPS란 쓸개골 앞쪽이나 무릎 앞쪽이나 쓸개골 주변, 그 다음에 대퇴골의 아래쪽 끝과 연결된 곳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증상으로는 쓸개골 안쪽과 바깥쪽 통증이 있을 수 있으며 장기간 굽히고 있을 때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릎을 굽히는 동작에서 글라인딩 사운드와 클리킹 사운드가 있을 수 있는데, 글라인딩 사운드는 뼈와 뼈 사이에서 나는 소리로 그릇그릇 갈리는 소리가 좀 날 수 있으며, 클리킹 사운드는 정보금, 딱딱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통증으로는 앞쪽, 바깥쪽, 뒤쪽, 주변 어디에서나 발생 가능하고, 장시간 앉아있고 쪼그려 앉고 계단 오르기 내리기, 또한 청소년기의 과도한 훈련과 사용에 의한 직접적 요인에 의해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간접적 요인으로는 파텔라의 정렬 불량, 고관절 안정성 및 외전근 강도 약화, 큐각의 증가, 보행 시의 경골의 내부 회전, 햄스트링과 IT밴드의 단축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파텔라 정렬 불량에 잠깐 설명드리면은, MRI를 통해서 파텔라의 움직임을 추적했을 때 무릎을 굽히하는 상태에서 파텔라가 측면화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제 파텔라의 라테랄 로테이션 포스가 발생하게 되면서 파텔라가 자꾸 바깥쪽으로 빠지는 포스에 의해 PFPS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연구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고관절 안정성 및 외전근 강도 약화는 점프 착지할 때 발구수에 이제 좀 증가가 일어나는 패턴에 의해서 이거는 고관절의 외전근이 약해져서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빠진다고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점프스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게 고관절의 외전근이 약한 분들은 이런 식으로 빠진다든지 이런 거 보고 고관절의 외전근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 잘 못 잡아줘서 이런 보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큐각의 증가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큐각이 너무 증가되어서 무릎에 PFPS를 발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최근 논문에서는 이렇게 큐각의 증가 때문에 PFPS가 발생한다라고 이런 확실한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요새는 파텔라의 정렬 불량으로 조금 원인을 좀 추적하고 있습니다. PFPS 진단할 때 고려사항으로는 연골연화증, 오스구시병, 그 다음에 신딩, 나르센 요한슨 신드롬, 쓸개 대퇴 관절염, 대퇴 사두근, 쓸개골 건병증이 있는데, 연골연화증은 PFPS랑 좀 다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골연화증은 일단 관절 연골에 물렁화 현상이 진행이 되는 거고, 연골의 부종부터 시작해서 연골이 찢어지거나 손상까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무릎뼈가 움직일 때 무릎뼈가 제자리를 자꾸 이탈하거나, 그다음에 외상에 의해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영하관에나 특히 무릎을 완전히 굽히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분들한테 쿼드리세스 머슬의 약화와 불균형에 의해서 연골연화증이 발생할 수 있고, PFPS랑 좀 비슷한 점은 계단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통증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연발음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똑같이 재할 목표가 이제 쿼드리셉스의 머슬의 강화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스구시 병은 정강이뼈 걸절 부위에 통증과 부종이 생겨서 정강이뼈 위쪽으로 통증이 위쪽의 앞부분이 튀어나온 질환으로 청소년기에 좀 많이 발생하고, 이거 신딩 나르센 요한슨 신드롬도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번엔 쓸개골 힘줄 부착부에 쓸개골 하극에서 앞쪽 무릎 통증을 발생합니다. 이 두 개는 대부분 이제 쓸개골이나 정강뼈 앞쪽의 통증도 발생시키고 청소년기에 좀 많이 발생해서 진단 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인에 의해서 이제 PFPS의 재할 목표가 네 가지로 좀 추려질 수 있는데요. 쿼드리셉스와 햄스트링의 밸런스를 잡아서 IT밴드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햄스트링이랑 햄스트링의 수축은 쿼드리셉스랑 햄스트링의
불균형이 왔을 때 IT 밴드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면서 햄스트링을 이완시키고 쿼드리셉스는 강화시키면서 IT 밴드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고, 또한 뭐 IT 밴드 스트레칭을 통해서 또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힙 외전근 강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구스 포스나 그다음 큐각의 증가에 따른 이제 외전근 약화에 의해서 외전근 강화가 되어야 되고, 쿼드리셉스의 활성화 중요한데 특히 VMO가 좀 중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VMO가 익스텐션 0도에서 30도 때 제일 많이 활성화되는데, 얘네 역할이 붙어 있는 것과 같이 무릎을 폈을 때 파텔라를 안쪽과 위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아까 파텔라의 정렬 불량과 조금 연관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재활 단계로는 이제 총 3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는 뭐 부종과 통증 감소, 파텔라와 이제 하지의 모빌리티를 좀 회복시키고 관절성 근육 억제화를 최소화하고 대퇴사두근 고관절 조정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절성 근육 억제라는 것은 이제 AMI라고 부르는데, 십자인대 수술하고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신경학적 가정입니다. 내가 수술 후나 이제 부상 후에 대퇴사두근이나 어떤 근육을 내 스스로 조절하려고 했을 때 감각 피드백을 방해해서 감각과 운동 피질의 기능 장애를 일으켜서 대퇴사두근의 조절을 조금 방해하는 것으로 얘를 최소화하고 대퇴사두근에 계속 인지를 주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악화 요인은 좀 최소화하고 가정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통증, 움직임 제한 및 관절 부하를 줄이기 위한 이제 수동 개입 활용이 되는데, STM과 STM인데, STM은 소프트 티슈 모빌라이제이션으로 뭐 도수치료 선생님들이 손으로 직접 햄스트링이나 IT 밴드를 조금 풀어준다든지, 아예 STM은 도구를 이용해서 뭐 근막 블레이드를 통해서 풀어준다든지 도구로 진행할 수 있고, 뭐 파텔라 테이핑, 그다음에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 강화나 스트레칭, 그다음에 가동성 증진을 위한 고정식 자전거, 폼롤러를 이용한 스트레칭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게끔 가정 프로그램을 활성해서 환자가 계속 스트레스 집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강화 운동은 이제 쿼드리셉스의 아이소메트릭 운동인데, 플렉션 각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도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큐셋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40도, 45도랑 이제 90도에서는 이제 어떻게 아이소메트릭 힘을 하냐면 이렇게 여기랑 이런 데랑 공을 진보를 놔두고 90도 힘 주고, 그다음에 각도를 높여서 45도 정도에서 이렇게 힘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LR 엑서사이즈도 있고요. 그다음에 브릿지나 원레그 브릿지로 진행할 수 있고, 중둔근 강화를 위해서 클램쉘이나 사이드 레그 레이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골반과 허리의 안정성을 제공해서 골반 하지에 근력이 집중되도록 코어 운동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 뭐 플랭크라든지 사이드 플랭크, 그다음 데드버그라는 식으로 조금 코어와 룸보 펠빅의 스테빌라이제이션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은 건축과 비교해서 무릎의 모션이 최대한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내가 액티브하게 익스텐션 했을 때 파텔라가 수페리얼 글라이딩이 되는 걸 확인하고, 이때 대퇴사두근에 힘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했을 때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 부하에 대한 완전한 좀 내성이 생겼을 때 다음 2단계로 넘어갑니다. 1단계에서는 이제 체중에 대한 완전한 내성이 생겨서 2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2단계에서 거의 목표는 체중, 이제 부하 활동에 대한 운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릎 굴곡을 부하에 주지 않고 CKC 운동으로 체중 부하, 웨이트 베어링 운동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또 내성이 생겼을 때 서서히 무릎 관절을 굽히면서 CKC 운동을 진행하면 됩니다. 강화 운동은 중재 1을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요. 스모 워킹, 몬스터 워킹, 포웨이 힙 드릴이 있는데, 스모 워킹은
그 말대로 이제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 여기서 좀 더 외전근 강화하고 싶다면은 밴드로 둔다든지 뭔가 저항을 주면서 할 수 있고, 몬스터 워킹은 지그재그로 이렇게 나가는 운동을 말합니다. 밸런스 이제 운동과 골 수용성 감각 운동이 들어가는데, 싱글레그 스탠스와 클락탭스, 볼토스 있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 무조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기보다는 싱글레그 밸런스를 했을 때 처음에는 안정된 지지면에서 선다든지, 뭐 눈을 감는다든지, 이번에는 뭐 밸런스 패드나 불안정한 지지면에서 몸을 잡고 안정된 지지면에서 몸을 돌려서 공을 받고, 아니면 밴드를 이용해서 저항을 버티는 식으로 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넘어가는 기준은 체중 부하 활동에 대한 완전한 내성과 이제 뭐 근길이나 근력 정상적으로 회복됐을 때 3단계 넘어갈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이제 내가 움직임을 했을 때 보상 패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움직임 패턴을 장려해야 되고, 운동의 통증과 부종은 당연히 없어야 되며, 이제 계단 오르기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체중 부하에 대한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CKC에서 적절한 인센트릭 조절과 함께 굽힘을 통한 무릎 하중에 대한 완전한 내성을 목표로 진행을 합니다. 3단계 역시 1, 2단계의 중재를 유지한 상태에서 강한 운동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조금씩 스쿼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각도가 아닌,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미니 스쿼트, 그다음에 의자에서 의자 높이를 조절하면서 그 무릎 각도를 조절한다든지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뭔가 내가 내전근에 강화를 주고 싶으면은 치료사가 바깥쪽으로 무릎을 밀어서 이걸 버티게끔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할 수 있고, 아니면 안쪽으로 해서 버틸 수 있게끔 어딘 근육을 좀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텝업 다운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거 스텝업 동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박스 위에 그냥 말 그대로 올라가는 동작인데, 거기서 운동하고자 하는 쪽 다리를 얹어주시고, 여기가 체중을 좀 많이 실어주고요. 체중 한 80% 정도 실어준 상태에서 뒷발은 최대한 적게 사용하고,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게 무릎이 정확하게 발끝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천천히 올라갔다가 다시 편하게 내려가고, 다시 올라갔다가 할 때 중요한 건 이제 골반 높이도 맞춰주고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대부분 환자들 시켜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골반 다 빠지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요거 조심하면서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다운 동작은 뒤로 천천히 똑같이 내려오는 동작. 이것도 아까 스텝업 동작에서 역순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으로도 이거는 옆에 쓰셔서 골반 높이 맞춰주시고, 골반이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내려오는 데 집중해서 다시 편하게 올라오고 천천히 내려오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정면으로 프론트로 먼저 하고, 이제 사이드로 하고, 이제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요건 조금 어려운 동작인데 하실 때는 이제 살짝 개울가에 발만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골반 높이 맞춰주고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네. 청소년기나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스포츠 복귀 운동이 이제 서서히 들어갈 수 있고, PFPS는 이제 여기 병원에서 관리하더라도 다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 프로그램, 그다음에 지금 했던 운동에 대해서 계속적인 중재가 들어가야 된다고 계속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스트레칭도 필요할 거고, 근력 강화가 계속 꾸준하게 해야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진단 고려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질병으로 더 퍼지지 않도록 계속 강화해야 된다고 인지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네, 발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PF, PS 환자들은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인들한테도 많지만 보통은 이제 젊은 청소년기 여성들한테 이제 있어요. 저희도 외래에서 환자들 간간히 보는데, 아까 이야기한 그 이니셜 운동을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좀 더 설명을 제대로 못했는데,
펑션은 당연히 파텔라의 미디얼리제이션을 시켜주는 중요한 근육이고 바깥쪽에는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스투 라테랄리스는 근데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미디알만 이렇게 오블리크랑 그다음에 롱지튜디널 이 근육으로 나뉘어져 있고 오블리크가 그냥 완전 다른 근육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결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바스투 미디알리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 성격이 다른 근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OA 환자 OA로 이제 문제가 돼서 토탈리를 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파텔라 이제 콘드로말라시아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따라져 있고 저 원인 중에는 이제 VMO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토탈리 하는 환자들의 한 절반 이상은 저기 파텔라도 같이 이제 잘라서 아스트로플라스티를 같이 좀 해주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쿼드에 약해질 수 있는 근육이 VMO는 약해지기가 쉬운데 IT 밴드나 그다음에 바스투 라테랄리스야 큰 펑션을 하지 않지만 이제 IT 밴드가 워낙 이제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인대의 그런 성향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러면 바깥쪽이 약해지면 이게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대부분은 이제 파텔라가 바깥으로 빠지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피지컬 이그잼에서는 당연히 이제 콘드로말라시아가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상에서 이제 밖으로 빠지는 게 이제 스카이라인 뷰나 이런 엑스레이에서도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플로팅 테스트를 해서 파텔라를 눌러봤을 때 컨택을 시켰을 때 페모랄 콘다일하고 컨택을 시켰을 때 통증을 느끼는 것을 보고 여기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 다음 바깥으로 빠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운동치료에 대해서 설명하는 국가대표 정형외과 원장님이 설명하는 영상이 있는데 이게 국가대표 실제로 선수촌에서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한다 하더라고요. 이런 EMG를 쓰면서 실제로 근육의 머슬 파이어링을 체크를 하는데 여기서 하는 연구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VMO랑 그 다음에 VL을 같이 체크를 했을 때 VMO가 약해져 있는 것들을 이런 기구를 통해서 체크를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여기서 하는 핵심은 이걸 통해서 쉽게 말해서 계속 이제 운동을 시키면서 그 머슬 펑션을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운동을 시킨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이니셜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기점을 넘어서면은 PFPS는 우리가 그 VMO에 너무 집착을 해서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잘 보시면은 1단계 이게 단계가 아주 짧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재활 자체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밸런스 우리가 하던 그 컨셉대로 흘러가고 초기에는 쿼드리셉스 아이소메트릭 결국 이제 VMO에 너무 타겟팅해서 운동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쿼드리 큰 이제 근육들 위주로 진행된다. 이것도 이제 최근 컨셉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미디얼에도 같이 컨비네이션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 위주로 다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마지막에는 계단 오르기나 이게 그거는 없지만 이게 만약 햄스트링 컬이나 이런 운동들도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된다. 논문이 최근에 있었는데 제가 올리지는 않았는데 그런 햄스트링도 같이 의미가 있는 도움이 된다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자들한테 교육을 하고 이해를 시키면 될 것 같아요. 담비쌤 준비하면서 궁금하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따로 보라고? 초음파에서?
초음파에서는 당연히 할 수는 없을 거고, 한다면은 아까 저런 EMG를 할 수가 있는데, EMG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약해져 있는 상태가 뭐 30, 50 정도 이미 약해져 있어. 근데 그 30, 50의 갭 차이가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너무 이게 30을 50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컨셉은 30, 50을 이것도 처음에 이니셜은 중요해. 30, 50. 그러니까 VMO가 약해져 있어. VMO가 우리가 딴 건축은 50이야. 이걸 50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거 전체를 이제 키우는 거지. 그러면은 갭 차이가 비슷해진다. 예, 퍼센트가 이제 훨씬 비슷해. 뭐 똑같이 뭐 30씩 늘면은 얘는 60이 되고 80이 되잖아요. 그 퍼센티지가 거의 차이가 적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현재는 초음파를 통해서 이게 뭐 더 약하다라는 것을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지만 아까 Q앵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말 트래킹이 있는지 뭐 J 사인이라고 이제 있는데 그 J 사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Q 앵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CT나 이런 걸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사실 말 트래킹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저기서 넘어가면 말 트래킹 넘어가면은 파텔라의 이제 디스로케이션인데 뭐 디스로케이션 돼서 되는 경우는 그게 반복되면 수술인데 디스로케이션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유병률이 너무 낮아요. 저도 뭐 1년에 한두 명 볼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준영 쌤. 피부 케이스 있는 경우에는 주사 같은 경우에는 주사 치료로 따로 효과를 보고 있죠. PFPS도 이제 프롤로가 도움이 되겠죠. 이제 뭐 근력을 강화시키는데 당연히 프롤로는 도움이 되고 뭐 PRP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게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머슬의 자체 펑션이 떨어지느냐 아니면은 그 뭐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서 뭐 텐던이 좀 문제가 있거나 이건 좀 다르거든요. 텐던에 문제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얘가 이제 다쳤는 히스토리도 있고 실제로 텐더니스도 있고 한다면은 초음파에서 발견된다면은 그 텐던에 뭐 문제를 발견된다면은 이제 주사 인젝션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이전에는 여기는 없지만 이전에는 초기에는 저 PFPS 환자에 대해서는 보조기를 많이 좀 착용시켰어요. 그래서 착용시켜서 이제 그걸 의도적으로 하긴 했었는데 말 트래킹을 좀 최대한 좀 의도적으로 잡았는데 요즘은 이 보조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 쓰는 추세입니다. 10년 전에만 해도 그런 보조기가 좀 많이 성행했던 것 같아요. 또 저는 파텔라 테이핑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파텔라 테이핑은 뭐 선생님들이 더 잘 알겠지만 저도 이제 테이핑을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고 뭐 어찌됐건 간에 저게 센터 라인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게 목표가 될 것 같고 테이핑은 저보다 동건 쌤이 더 잘 이야기해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담비 쌤은 테이핑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이렇게 학교에서 간단히 배웠거든요. 파텔라를 조심해서 네, 네, 네. 인물 형식으로 그래서 이제 얼라이먼트를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의학은 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얼라이먼트 저도 이제 저희 의사들은 그런 테이핑을 배우지는 않아서 그런데 얼라이먼트를 맞춰준다라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파텔라 주변을 이제 약해져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하는 거 보기는 봤어요. 파텔라 주변을 이렇게 감아주더라고요. 주변을 얼라이먼트를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이제 이거를 타이트닝 시켜주는 것도 뭐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 안 그래도 테이핑 아까 나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통 무릎 테이핑은 아까 담비쌤 말하는 대로 슬개골 주변으로 감는데 두 가지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슬개골을 덮어서 감아가지고 조금 더 활주로 잘 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우리 얘기했던 대로 이제 제 위치에서 벗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파텔라를 덮어서 감는 게 아니라 아예 파텔라 옆으로 감아서 바깥으로 그 활주하지 않게 막아주는 테이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조금 당연히 VM만 활성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쿼드리셉스를 강화를 하듯 VM을 조금 더 붓기 위해서 파텔라를 바깥으로 가지 않게 막아주는 테이핑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텔라 주변을 다 감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2번 더 감아준다든지 이제 이런 케이스에서는 조금 더 그렇게 특별하게 테이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제가 이거는 그냥 제 운동 관점인데, 저는 어떤 근육을 강화한다는 포커스보다는 제 기능을 만들어준다는 포커스로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좀 라인이나 시팅이 아닌 가능하다면 스탠딩에서 운동을 좀 시키는 편이고, 아까 주정 쌤이 스텝업 다운 말씀하실 때 무릎 많이 든다고, 무릎이 벗어나지 않게 안으로 향하지 않게, 마찬가지로 저도 무릎과 저는 사실 무릎보다는 조금 더 골반 고관절에서 어떤 그 언밸런스나 아니면 그 언스테빌리티한 느낌 많이 난다고 생각해서 골반의 제 위치를 조금 더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라테랄 스텝업 할 때 이제 골반을 잡아놓고 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게 좀 아이소메트릭하게 메디알리스트에 힘을 못 주는 상황이라면, 그 글루테스 메디알리스트에 힘을 못 주는 상황이라면 골반을, 반대쪽 골반을 좀 떨어뜨리면서 한측이 되겠죠. 한측 그 글루테스 메디알리스에서 그 아이소메트릭한 운동이 아니라 그 등장성 운동을 조금 시키면서 골반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단 여기서 로테이션을 일어나면 됩니다. 그냥 밴딩 정도만 생길 수 있게 좀 조절해주면서 운동하는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겠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재밌어. 초반에 그 쿼드리셉스 아이소메트릭 운동에서 각도에 따라서 하는 방법도 달랐는데, 혹시 근육의 타깃이라든지 이런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는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각도나? 저희가 보통 이제 45도 각도에서 코드 활성화가 이제 좀 많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뭐 90도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 0도에서 좀 큐셋을 진행하면서 이제 VM을 좀 사용하는 거 그런 식으로 맞춰놓고, 그다음에 45도 각도에서 줄여서 이제 여기서 힘을 딱 완전히 그 코드에 좀 더 집중시켜서 하고, 이제 90도로 내려서 좀 더 그런 것도 좀. 이제 이걸 우리가 다 같이 지식을 공유를 했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똑같은 스쿼트 그냥 하는 것도 잘 이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어떤 각도에서 천천히 한다, 이런 것만 해도 스쿼트도 꽤 많은 다양한 운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은 늘 의문이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의심도 많고 질문이 많죠. 그래서 환자들은 이게 돼? 이런 걸로 시작할 거야 분명히. 이게 운동한다고? 이 생각을 할 거야 분명히. 근데 그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은 되네? 이런 생각을 하는 환자도 있는 반면에 잘 모르는 환자도 있거든요. 그 왜 모르냐면은 자기가 한 달 전에 통증을 기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전이랑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병원 자체 앱을 만들어서 환자가 자기 스스로 셀프 평가를 계속 하면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스스로를 이제 트레이싱 하면은, 내가 이 점수는 이랬는데 지금은 좋아지네.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또 이제 모호한 거지. 자기가 그래도 성적표가 나오고 그러면은 뭔가 이제 뿌듯하고 뭔가 성취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보면은 제가 오렌지 CR 이거를 좀 이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이제 데이터 여기 갔더니만 얘들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뭐 오늘 당신 이만큼 했어요 라고 이런 그래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면서 내가 한 달 전과 지금 뭐 일주일 전과 당장 비교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당신 퍼포먼스는 어떻고, 심박은 어땠고, 당신은 뭐 지금 얼만큼의 칼로리를 태웠고,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앱인데 이게 갈 때마다 이게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되게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결국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